중국 상하이의 한 쉐어하우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돌아온 미국인 유학생 벤자민. 문을 열자 한국인 룸메이트가 청소하는 모양인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데요. 벤자민은 거실에 있는 한국인 룸메이트에게 다녀왔다고 인사하려고 하지만 경악할 만한 장면을 목격하고 얼어붙고 맙니다. 순간 그는 한국인 룸메이트에 대해 주변 지인들이 지옥에서 온 룸메이트라고 표현했다는 것이 문득 떠오릅니다. 벤자민은 대체 뭘 본 걸까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캔자스주에 사는 벤자민 고든이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도 중국 유학 때문에 상하이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제가 중국에 가게 된 건 바로 아버지의 회사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웰빙 식품을 파는 회사를 운영 중이셨고, 사이트에서 저희 제품을 구매하는 해외 고객의 아시아인들이 많다는 걸 깨닫고 공격적으로 해외 마케팅에 힘쓰며 온라인 매장뿐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 저희 제품을 진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해외 클라이언트 중 중국인이나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인들이 많았죠. 저희 아버지와 거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어가 유창했지만 그럼에도 자기 나라 말을 써주면 더 좋아한다면서 아버지는 중국어를 열심히 배우셨어요. 실제로도 아버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 중국어가 유창해지고 난 뒤 더 많은 계약을 따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중국어를 배워야겠다는 결심이 선 저는 부모님에게 제 미래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중국 유학을 지지해 주셨고 저는 부모님께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뭘 배우고 싶다거나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비용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집 가정 형편이 다른 집에 비해 넉넉한 영향도 있긴 합니다. 다만 여타 미국인처럼 자식들을 독립적으로 키우려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학비는 대주지만 나머지 생활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미국엔 학비도 지원 못 받고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는 친구들도 많았으니까요. 저는 상해 외국어 대학교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 상하이로 떠났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외국어 대학교 특성 때문인지 외국인 유학생과 중국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도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언어 교환을 할 수 있는 중국인 친구들을 여럿 사귈 수 있었죠. 맨 처음에 저는 영빈관이라는 유학생 기숙사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기숙사 룸메이트인 프랑스인이 너무 골 때리는 놈이라 2달쯤 되자 기숙사를 나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숙사에 여자를 데려와서 대낮부터 낯뜨거운 짓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뒷담화와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없을 때는 실내 흡연까지 하는지 방에 들어가면 담배 냄새가 진동했어요. 성향도 잘 안 맞았습니다. 그는 시끄럽게 떠드는 걸 좋아하고 이성관계가 문란한 데다가 지저분한 농담을 좋아했으며 예술에 무척 관심 많았습니다. 반면에 저는 이성관계나 성적인 가치관에 있어서 보수적인 편이고 점잖은 대화와 운동은 좋아했지만 딱히 예술적인 부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인이면 다들 엄청 개방적인 줄 알지만 미국은 워낙 지역과 계층의 편차가 심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LA나 뉴욕엔 확실히 개방적인 사람들이 많지만 제가 사는 캔자스 주 오버랜드 파크는 도시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보수적이었습니다. 새로운 방으로 옮기고 싶어도 방이 꽉 차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쉐어하우스에 함께 들어갈 룸메이트를 구하기로 했어요. 마침 함께 수업을 듣고 있는 한국인 정우가 저처럼 쉐어하우스의 룸메이트를 구하고 있어 그와 함께 살면 될 것 같았죠. 그러나 주변의 중국인 친구들이 정우와 함께 살겠다는 말을 듣자 깜짝 놀라며 만류했습니다. 정우 별명이 뭔지 알아? 지옥의 룸메이트야. 정우가 지금 쉐어하우스 룸메이트를 구한 게 벌써 4번째인데 정우로 함께 산 3명의 중국인이 전부 정우와 살다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은 외국인이라도 구하려고 널 꼬시는 거라면서 웬만하면 들어가지 말라고 했죠. 친구로서 괜찮을지 몰라도 같이 생활하기엔 엄청난 결벽증의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라서 힘들 거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차 싶었으나 이미 물은 엎질러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미 정우와 함께 살기로 약속해버렸거든요. 수없는 갈등 끝에 결국 쉐어하우스에 들어가기로 한 날이 다가왔고 일단 저는 한 달이라도 같이 살아보고 판단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쉐어하우스 첫날 정우의 환영 인사를 받으며 집 안에 들어서려고 하자 그가 갑자기 제지하면서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쉐어하우스에 들어오기 전 정우가 부탁한 게 생각났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는 절대 바깥 신발을 신지 말고 슬리퍼를 신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군말 없이 그의 말을 따라 신발을 벗고 그가 건네준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은 부탁이었으니까요.
미국이나 중국은 집에서도 신발을 신는 문화권이지만 저희 집의 경우 바깥 신발은 손님을 대접하는 거실에서만 신고 나머지 공간에서는 무조건 슬리퍼를 신는 게 룰이었어요. 미국도 가정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바깥 신발과 슬리퍼를 구분해서 신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다만 좀 놀랐던 게 정우는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맨발을 보이는 걸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맨발로 다닌다면 여자들의 경우엔 페디큐어를 꼭 바르곤 합니다. 차라리 다른 친구였으면 생각보다 털털하구나 싶었을 텐데 정우는 굉장히 매너 있고 깔끔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의외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곧 저는 이 정도 놀라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짐을 풀고 정리하다가 평소보다 일찍 잠든 저는 다음날 6시 반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다시 잠들려고 했지만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자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정우가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우에게 벌써 일어났냐고 물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정우는 그러는 너도 일찍 일어나지 않았냐고 했지만 저는 오늘처럼 일찍 일어난 경우가 예외적인 거지 평소엔 밤늦게 잠들었습니다. 아침 강의가 없으면 점심 먹기 전까지도 잠들어 있곤 했죠. 평소에도 이렇게 이른 시간까지 깨어있냐고 물어보니 6시쯤에는 항상 일어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일찍 일어나면 안 힘드냐고 물어보니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는 밤 12시 넘어서까지 공부하고 6시에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도 했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습관이 돼서 6시 10분만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진다고 이야기했어요. 일어나면 바로 샤워를 한 다음 이렇게 아침을 만들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맛있는 아침 식사를 만들어 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열심히 요리하고 있는데 편하게 잠들어 있기도 그렇잖아요. 저는 정우가 요리하는 걸 돕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하게 야채를 씻고 그의 지시에 따라 야채를 잘랐죠. 잘게 자른 야채를 넣은 그는 계란찜이란 요리를 만들어줬는데 아침에는 가벼운 식사가 좋으니까 이것만 먹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스크램블을 부풀린 것 같기도 한 신기한 모양의 계란찜은 식감이 부드러우면서 약간 짭짤한 감칠맛이 있었습니다. 그게 눈 감추듯 먹어치운 저는 어느새 계란찜 하나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잘 먹는 저를 흐뭇하게 바라본 정우는 내일도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도 결국 정우가 해주는 계란찜을 먹고 싶어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정우가 해주는 계란찜을 먹고 수업받은 다음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이상하게 평소보다 집중이 잘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원래 저는 오후에 점심을 먹고 2시쯤 들어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중간에 쉬기도 하고 잠깐씩 딴짓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날 공부할 분량을 다 마쳤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라 밖에서 사 먹고 들어가곤 했죠. 하지만 그날은 몰입이 잘 되어서 딴짓도 하지 않고 장시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쉬는 시간도 딱 10분 정도였습니다. 그날 끝내야 할 분량의 공부를 모두 끝냈을 때는 겨우 5시였죠. 저는 오랜만에 저녁도 먹지 않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자 청소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청소하는 정우에게 다녀왔다고 인사를 하려고 했다가 곧 경악했습니다. 정우가 맨발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왜 슬리퍼도 안 신고 그러고 있냐고 황당한 얼굴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정우는 순간 아차 하는 표정으로 청소기를 껐습니다. 그는 난감한 얼굴로 자신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원래 한국은 문화권 자체가 슬리퍼나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와보니 중국 사람들은 집안에서도 신발을 신고 다니고 오히려 자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신발을 신고 다니니 방바닥이 쉽게 더러워졌으며 그렇다고 중국 친구들이 청소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청소는커녕 자기 몸도 잘 씻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서도 소리에는 얼마나 예민한지 낮에 청소기를 돌리면 거슬린다고 청소하는 횟수를 줄여달라고 하더군요. 바닥을 닦는 것도 미끄러우니 마를 때까지 기다리기 불편하다면서 안 닦고 대충 살면 안 되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정우 입장에서는 신발 때문에 더러워진 바닥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매일같이 청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우 입장에서 나름 타협안을 내놓은 것이 슬리퍼였는데 바깥 신발과 슬리퍼를 구분해 놓으면 바닥이 훨씬 덜 더러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특유의 고집 때문인지 룸메이트는 절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정우에게 넌 너무 자주 청소하고 샤워한다고 평소에 얼마나 더럽게 살길래 그러냐고 비난을 했다고 해요. 그 외에도 중국인들은 잘 치우지 않고 자꾸 어지르고 다니는 것 때문에 깔끔한 정우와 수도 없이 부딪혔다고 합니다. 정우와 룸메이트를 했던 중국인들은 같이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항상 파토났고 그 룸메이트들은 정우를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소문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지옥의 룸메이트가 된 것입니다.
그런 와중 비교적 예의가 바른 제가 룸메이트를 해주겠다고 하니 정우는 무척 기뻤다고 합니다. 제가 슬리퍼를 신고 다니니 바닥이 쉽게 더러워지지 않았고 신이 난 정우가 오랜만에 맨발로 바닥을 딛고 가볍게 청소기만 밀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딱 제가 들어온 것이죠. 그의 사정을 알게 된 저는 여전히 맨발이 낯설긴 했지만 그의 습성을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정우와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방식을 그에게 맞추게 되었습니다. 배려심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정우의 생활 스타일이 저한테도 생각보다 아주 잘 맞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생활하니 오히려 공부나 일의 능률이 올랐고 정우가 만드는 한식을 먹으니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계란찜을 먹은 이후에도 정우가 만들어주는 다양한 음식을 먹어봤는데 한식은 신기한 게 고기가 주가 되는 음식이라도 야채가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유명한 스테이크하우스를 가면 고기만 덜렁 주는 곳도 많고 학교 급식실에서도 감자튀김을 야채라고 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에는 불고기나 갈비찜 같은 요리에도 야채가 듬뿍 담겨 있었고 찌개나 국에도 양파 같은 야채가 꼭 들어가곤 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어서 그런 걸까요? 저는 예전과 달리 살도 10kg 이상 빠지고 피부도 더 좋아진 듯 했습니다. 운동을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꼭 하는 편인데도 살이 잘 안 빠져 고민이 많았는데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문제였던 거였어요. 한식은 저에게 또 다른 행운을 가져다 줬는데 아버지가 중국에 일 때문에 출장 왔을 때 바이어와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시더군요. 바이어는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그리스인으로 짜고 기름진 중국 음식이 맞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우와 함께 들렸던 한식당을 추천했고 바이어는 먹으면 더부룩한 중국 음식과 다르게 담백하고 속이 편하다며 만족했습니다. 결국 대화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 계약에 성공하게 됐죠. 덕분에 저는 아버지에게 칭찬받았고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중국에서의 유학을 끝내고 돌아왔지만 저는 그때 정우에게 배웠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도 정우랑 살면서 맨발로 다닐 정도로 깨끗한 바닥에 익숙해져서 이젠 무조건 바깥에서 돌아오면 신발장에 넣고 슬리퍼로 갈아 신거나 심지어 슬리퍼 없이 다니기도 합니다. 제 삶의 질을 높여준 정우에게 크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네요. 지옥의 룸메이트로 소문난 한국인 덕분에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게 된 미국인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립뉴스는 언제나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